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자, 우리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하고 있죠. 자, 오늘은 14번 문제고요. 여러분 실제 시험지에서는 7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주제는 이제 재무행정 들어왔고요. 오늘 기금에 관한 출제입니다. 뭐 우리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이렇게 해서 같이 세트로 공부하는 파트인데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해설부터 보시면, 자, 기금이라고 해서 국가재정법이라고 돼 있죠. 항상 법률 이름 잘 알아야 됩니다. 국가재정법.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회계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3개 그리면 되죠. 여러분들 외우실 때 아마 이렇게 외우실 텐데, 1, 특기. 우리 일하는 게 특기다. 1특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반 회계, 두 번째로 특별 회계, 그리고 이 두 가지 회계와 별도로 기금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보통 우리 회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회계라고 돼 있죠. 이게 1특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금까지 해서 이 모든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합한 법, 이 1특기를 통합한 법을 뭐라고 한다? 국가재정법이라고 한다.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정리합니다. 1특기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법이 뭐다?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법, 국가재정법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1특기에서 여기서 잘라야 되죠. 이렇게. 왜냐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랑 기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1특기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자, 그럼 기금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일단 신축이란 말을 딱 봤을 때, 아, 뭔가 좀 통제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로서 설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금 법률로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면, 세입 예산,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운영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구분되는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의 일부로 설치한다? 아니죠. 예산 외로 운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산 외로, 왜 여기 세입, 세출 예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 외로 별도로 운영하는 게 기금입니다. 그래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기금의 종류였죠. 사실 기금의 종류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 특별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걔는 하나 기억하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회보험성 기금이에요. 우리가 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늙었을 때, 일하기 힘들 때 이 보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국민연금이죠. 우리 국민연금 괜히 드는 게 아니죠. 나중에 노후에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또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돈 못 벌 때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군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연금들이 이런 사회보험을 위한 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성 기금이라는 거고, 그 외에도 뭐 계정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실제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연금들, 얘네들은 기금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금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분명히 이 문제 해설에 이 기금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기금 중에서 사회보험성 기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설이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이라도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라고 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번에 한번 나왔으니까, 아, 보험을 위해서 하는 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게 있구나, 군인연금이 있구나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설치 보시면요,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로서만 설치할 수 있대요. 이런 거를 기금 설치 법정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 법률로 설치하라고 해서 만든 법률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바로 사회보험성 기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슈퍼 A급들이에요. 여기 세 가지가. 이거 뭐 기출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기금을 두 가지로 나눠서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으로 나눠볼게요. 금융성 기금, 비금융성 기금. 아무래도 돈이 중요하니까 금융성 기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금융성을 쓴 겁니다. 제가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자, 퍼센트는 30%, 20% 이하예요. 30, 20, 3, 2 이렇게 배우면 되겠죠. 3, 2. 자,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계획을 바꿀 때가 있죠. 내가 원래는 기금 운영을 세웠을 때,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A라는 사업에다가 100원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바꿀 수가 있겠죠. 이번에 100원이 아니라 200원으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왜? 국민이 낸 세금 갖고 운영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국회에 보내줘야 되는데, 30% 이하, 20% 이하일 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다시. 금융성 기금은 30% 밑으로, 비금융성 기금은 20% 밑으로. 기금 계획을 변경했다면 국회에 보내지 않아도 되고, 뭐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국회 안 가고 행정부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성 기금 외의 금이니까 비금융성 기금이죠. 그러면 20%가 돼야겠죠? 20% 이하인 경우에는 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대로 변경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융성과 비금융성을 정확하게 기억해놓고 3, 2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3, 2 계획 변경할 때. 그 다음에 운용평가와 관련해서 기금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건요. 일단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돈이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게 있고 3년마다 하는 게 있어요. 자, 매년 하는 건 뭐냐면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 이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기금이 양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전체를 맨날 매년마다 운용 실태를 조사하라고 하면 너무 빡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25년도니까 25년도, 26년도, 27년 이렇게 3년을 나눠 놓고 25년도에도 전체 기금의 3분의 1, 26년도도 3분의 1, 27년도도 3분의 1 이렇게 칸마다 연도마다 이렇게 짝짝짝 쪼개가지고 3분의 1씩 운용 실태를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기금 어디다 돈 새는 데는 없는지, 기금 운영은 잘하고 있는지,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매년 체크한다. 기재부 장관이. 그리고 이렇게 3년이 쌓였죠. 이렇게 해서 3년이 쌓이면 3년마다 전체 우리나라의 재정 체계를 고려해서 이 기금을 존치할지 여부를 평가한대요. 존치가 뭐예요? 그대로 둔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금 중에서 A라는 기금이 있었어요. 얘가 딱 3년 지나고 나서 뭘 판단하냐면 A라는 기금 계속 줄까? 말까? 이거는 것을 여부를 평가하는 게 바로 3년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매년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년과 3년을 나누시고 매년은 3분의 1씩 이렇게 딱딱딱 그럼 3분의 1이 다 차면 풀버전 됐죠. 그랬을 때 A라는 사업을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라는 거. 이거 이미 기출에 다 나왔던 겁니다. 자, 보시면 기재부 장관은 매년이라고 했죠. 근데 전체 재정 체계를 고려해서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이거 매년 존치 여부 평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기재부 장관. 매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년. 이미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의 수정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지우고 볼게요. 깨끗하게.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정부가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인데요. 자, 보시면 정부가 동의를 하면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 주요 항목에 지출 금액을 올리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할 수도 있대요. 근데 반대로 동의해주지 않으면 예산 및 기금의 폐지, 삭감만 할 수 있대요. 누가? 국회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자, 여기 공무원들 행정부가 있어요. 여기는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국회가 누구나 똑같다? 국민이랑 똑같죠. 왜? 국민의 대표가 국회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반에게든 특별에게든 기금이든 자, 이거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쓸게요 라고 계획안을 국회에다가 보내줘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여기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죠. 이때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저 1년 동안 요거 100원 쓸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심사해봤더니 야, 국민이 낸 세금 갖고 니네가 나라 운영하면서 100원이나 써? 안 돼. 100원 쓰지 말고 90원 써. 이렇게 삭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100원 중에서 90으로 할지 80으로 할지 원래 기본적으로 이 삭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심하게 가면 폐지해버릴 수도 있고요. 왜? 국회는 국민이니까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래서 삭감하고 폐지만 원래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동의를 해준다면 그럴 때는 쓰는 돈,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쓸 수 있는 과목을 설치할 수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울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여기 공무원인데 여러분이 국회한테 100원 쓴다고 했어요. 근데 국회가 야, 니네 100원 너무 모자라지 않아? 200원 쓰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면 공무원이 동의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동의해 주죠. 여러분이 엄마한테 엄마 나 용돈 50만 원만 줘 이랬는데 엄마가 야 50만 원 갖고 되겠어? 100만 원 해 라고 했을 때 동의 무조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조문이에요. 정부가 동의하면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기출문제 보시면 국회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쵸? 정부가 동의해주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거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정부 지출 예산에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는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무조건 동의해준다라는 거죠. 무조건 동의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국가직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1번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 자, 기금 관리 주체가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요? 기재부 장관이 생각나야겠죠.
기재부 장관이 기금관리 주체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안정적으로 유동성 있게 수익성 나게 공공성 등을 고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해라. 당연한 거죠. 뭐 이런 거 X라고 치면 시험 접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잠깐 남겨놓으시고 3번 보시면 기재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우리 회계연도가 뭐예요? 이게 매년이랑 똑같은 말이죠. 왜? 우리나라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매년 전체 기금 중에서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그렇죠? 운용 실태 조사 평가는 매년 3분의 1씩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연도라는 말이 매년이죠. 그래서 매년 3분의 1 이상 운용 실태를 조사한다. 맞죠? 그리고 나서 3년마다 하는 거 뭐예요? 기금 전체를 고려해서 재정 여부를 고려해서 존치 여부를 바로 계속 이 기금을 존치할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그랬죠. 4번 국회는 정부가 제출했던 이 운용 계획안에 주요 항목 지출 금액, 자 지출 금액을 증액해 준대요. 공무원 완전 땡큐겠죠. 왜? 자기가 쓸 돈을 올려준다고 하니까. 이럴 때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당연하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동의를 무조건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조문이죠. 왜? 증액해 준다는데 누가 동의 안 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맞는 거죠. 이 4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기출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기금의 종류 중에서 사업성 기금에는 이런 게 있대요. 우리가 사업성 기금 어떻게 다 외워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공무원 연금이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자는 거죠.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일 못했을 때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험이라는 거죠. 보험. 이건 보험이다. 그래서 이건 X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기술보증기금이 뭔지 무역보험기금이 뭔지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실제 이 문제 시험의 장에서 가서 푸셨을 때 여러분 2번 문제 나오면 바로 발을 정자하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나머지 다 맞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난이도 제가 중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설명 다 드렸고요. 그럼 오늘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